회사는 10년차 회사이며 꾸준히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다. 거기에 높진 않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또한 꾸준히 있는 회사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중요시하다 보니 수평적 문화라는 말이 공고에 있으면 큰 끌림이 있다. 수평적 문화가 공고에 거의 기재 안 되어 있는데 이곳은 기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 끌림이 생긴 것 같다. 물론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온라인 MD 공고이며 매출도 괜찮기에 지원했을 것이다. 사실 이력서 지원을 했지만 그닥 기대는 하지 않았다. 지원자 현황 통계를 보면 40대가 거의 없고 20, 30대가 대다수였다. 지원 자격에도 경력 무관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원하고 이틀 뒤 연락이 왔고 면접 일정을 잡았다. 이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오후 1시 30분 면접이었고 전철역에서 좀 걸어야 하기에 일찍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20분 전인 1시 10분쯤 도착하여 앞에서 5분 있다가 1시 15분에 인사 담당자께 연락하여 안내를 받았다. 인사 담당자분이 굉장히 밝게 맞아주시고 친절하게 미팅룸으로 안내를 해주셨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인사 담당자인지 몰랐다. 그래서 면접 보실 분이구나 했고 너무 잘 맞이해 주셔서 뭔가 면접 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안내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고 나가셨다. 그렇게 1시 30분까지 15분 정도 앉아 있었다. 하필 미팅룸이 굉장히 덥고 에어컨도 안 틀어져 있어서 굉장히 사우나 안에 있는 느낌이었다. 가슴과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내가 에어컨을 틀기도 그렇고 약간 좀 답답함이 있었다. 그래도 꾹 참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1시 30분 정각에 두 분이 들어오셨다. 아까 안내해 주신 분은 이 타이밍에 인사 담당자 분이셨구나 알 수 있었다. 연세가 있으신 남자 한 분과 젊으신 남자 한 분이 들어오셨다. 이 순간 짐작컨대 이사님과 온라인 팀 팀장일 거라 생각했다. 공고 회사 정보에 대표자 이름이 여성 이름이어서 대표님은 아니실 거라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소개는 없었지만 전무님과 온라인 팀 팀장이시라는 걸 캐치했다. 거의 면접의 주도는 전무님이셨고 팀장님께서 중간중간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셨다. 어김없이 시작점은 경력을 소개해달라고 하셨다. 나름 정리하여 핵심만 집어 말씀드렸고 질문이 시작되었다. 질문의 요점은 새로운 상품을 소싱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냐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 부분은 공고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 아니어서 특별히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커머스에 관심이 있으니 순간 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다. 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젊은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전무님께서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느낌을 꽤나 받았다.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여 어떻게 매출을 낼 거냐의 질문인데 나름의 정석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생각과 SNS 인플루언서 활용 공동 구매 등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면접 전 SNS 활용을 조사해봤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런데 전무님께서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탐탁지 않아 하셨다. 뭔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싶어 하신 눈치였다. 개인적으로 무에서 유는 굉장히 어렵고 실천하기까지 꽤나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한다. 벤치마킹도 하고 하나하나 안 해봤던 것을 하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 가지가 생겨 할 거리에 살이 붙여진다 생각한다. 그런데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를 바라신다.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내 경험상 통상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 그리고 근속 연수에 대해 말씀하셨다. 색안경을 끼게 된다 하시며 최근 근속 연수가 1년 정도 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마셨다. 나는 솔직하게 3개 중 2개는 임금체불이어서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면접 때 전무님께서 색안경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색안경이라는 말씀이 반복되니 나 역시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사실 속으로는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이 회사 공고 채용 이력을 보면 1년 내내 온라인 MD를 뽑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텐데 다 금방 퇴사하고 또 공고를 올리는 것 같았다. 나 역시도 색안경을 끼고 보면 1년 내내 공고가 올라오면 이것은 구직자보다 회사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상상만 했다. 물론 전무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인자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셨다.
다만 사람 채용하는 것에 신중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팀장님은 나가시고 희망 연봉을 물으셨다. 나는 직전 연봉의 5% 업으로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연봉이 많은 것 같은지 작은 것 같은지 물으셨다. 내 주위의 비슷한 연차와 직급을 보면 나는 많이 낮은 연봉이다. 그래서 빗대어 얘기하며 저의 희망 연봉은 작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색안경을 또 끼게 되는데 이 정도 연차의 이 연봉이면 일을 잘 못해서 연봉이 낮은 거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하셨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일 못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연봉이 낮은 것은 내 자신이 해석할 때 개인사업 4년에 대해 연봉으로 녹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 할 때는 정해진 급여가 없었기에 취업 시 이 기간에 업적에 대해 연봉을 녹이지 않았다. 단순히 1년에 100만원 연봉 인상을 했다면 최소 400만원이 빠진 것이고 회사 생활하며 조금씩이라도 올렸다면 그 이상 빠지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암튼 그것은 내 선택이었기에 후회는 없고 양심껏 희망 연봉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또 색안경 얘기를 하시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색안경을 너무 끼시니 같이 일을 해서 그 색안경을 해소시켜드려도 또 다른 색안경을 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면접 때 면접자를 존중하여 말씀하셨고 내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다. 암튼 그래도 나름 질문을 떠나 면접자를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다. 느낌으로는 불합격할 것 같았다. 왜냐면 전무님의 색안경을 내가 벗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주 말에 연락 주시기로 하였고 문자가 왔다. 이곳은 일단 채용 공고가 꽤나 정성스럽고 길게 되어 있었다. 회사에 일하는 방식부터 다양한 복리후생, 면접자가 궁금해야 할 Q&A, 그리고 원하는 인재상 등 이미지 작업으로 꽤나 정성을 들여 공고를 올려두었다. 대충 올리는 곳도 있어 이런 공고는 솔직히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간다. 이력서 지원함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렸다.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신경이 쓰였다. 그것은 바로 20, 30대 위주의 직원들이고 특히 대표가 30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 나는 40대다.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생각하는데 괜히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 생각도 겪어봐야 알겠지만 나이가 어려도 대표는 대표이니 대우해드리면 된다 생각했다. 이력서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공고 내용도 그렇고 회사 재무도 괜찮은 것 같아 지원을 하였다. 다만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지원 시 사전 인터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같이 보내야 한다. 그래야 서류 검토가 된다고 한다. 물론 사전 인터뷰 답변도 마음에 들어야 할 것이다. 일단 나는 온라인에서 지금은 현 시대 트렌드와 호흡하는 젊은 친구들의 감각, 센스가 중요한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시니어인 나의 경험과 주니어의 센스의 콜라보를 기대하며 이력서 지원을 하였다. 물론 회사 자체가 대표부터 직원 모두 20, 30대이다 보니 나는 서류 통과도 기대를 하지 않고 지원해보았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정성스레 사전 인터뷰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였다. 사전 인터뷰 내용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 나를 이 회사에 어필하기 위해 면접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것이다. 나름 공고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을 들여 내 생각을 작성하였다. 일단 첫 번째는 공고에 작성된 내용에 나의 코멘트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재하였다. 나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대표라면 공고에 쓰고 싶은 내용이 신기하게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바라는 회사 생활의 모습입니다. 첫째, 최상의 퀄리티로 끝내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의견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자. 직원이 의견을 내지 않는 것만큼 회사에 큰 손해는 없습니다. 셋째, 존중하며 소통 중시하는 구성원. 직급과 나이를 떠나 사람은 존중해야 한다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넷째,
편견 없이 능력으로 가치 인정. 가치를 인정받아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째, 책임을 기반으로 자율성 보장. 성장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섯째, 회사와 우리의 모든 윈윈. 성과를 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웃는 모습 상상하면 그저 행복합니다. 공고에서 30대 젊은 대표님부터 30대 동료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40대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14년을 있으면서 3, 4년 전부터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3, 4년 전부터 현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가깝게 호흡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감각과 센스가 하늘일과 접목시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부분은 주니어와 시니어의 콜라보입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고 저 또한 젊은 친구들의 감각과 센스를 같이 호흡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그 이전에 사람으로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베풀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나름 그 젊은 친구들에서 배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기대 안 한 지원이었지만 막상 면접 제안이 오니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 2시 면접이었고 나는 15분 전에 도착하였다. 벨을 눌렀고 어느 여성분이 마치 꽤나 많이 해본 솜씨인 양 자연스레 문을 열어주시고 냉장고 앞으로 안내를 해주셨다. 그리고 다양한 음료수 중에 드시고 싶은 음료를 고르라고 하셨다. 잘 모르는 음료수도 있었다. 나는 만만한 음료수를 하나 집어들었고 여성분이 미팅룸으로 안내해 주셨다. 그리고 대표님을 기다렸다. 사무실에는 아이돌 노래가 작지 않은 볼륨으로 틀어져 있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이 20대로 보였고 확실히 젊은 층의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난 10분 정도 음료를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렸고 2시 정각에 대표님께서 노트북을 들고 들어오셨다. 뭔지 모르지만 30대라 그런지 젊은 패기가 느껴졌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동안이셨고 30대 초반 정도처럼 보였다. 그리고 프리하게 반바지를 입고 있으셔서 자유로운 느낌이었다. 물론 공고에 모자, 슬리퍼 등 자유복장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확실히 기존 다녔던 회사나 면접 봤던 회사와는 분위기가 달렸다. 하지만 난 젊은 마인드를 장착하고 꼰대가 아니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 이제 면접을 시작한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요청하셨고 나는 경력에 빗대어 얘기를 하였다. 그런데 경력은 따로 질문을 할 테니 그냥 자기소개해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난 보편적으로 자기소개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장재훈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 끓여 먹었던 라면. 농담이다. 간단히 소개를 하고 나의 경력에 대해 첫 직장부터 얘기해달라고 하셨다. 직장 하나하나 다 내용을 물으셨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고 이런 상품을 컨트롤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 정도로 말씀드렸다. 그런데 꽤나 깊숙이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직원 규모, 매출, 퇴사 사유, 입점물 등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질문들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약간 대묻기 전에 한 번에 다 말해주기를 원하는 눈치였고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셨다. 보고 체계에 있어 직원들이 피곤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면접 전 기업 리뷰를 봤는데 보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있었던 것을 봤다. 이 느낌인가 싶기도 했다.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나는 재미가 생겼다. 이런 면접은 처음이고 그렇다고 압박은 아니고 대화형으로 웃으면서 진행해서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예전 우리 쇼핑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옷을 좋아하고 여러 쇼핑몰들에 대해 알고 있어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아무래도 내가 임금체불도 있고 경영학과도 있고 개인사업도 있고 하니 얘기해야 할 회사가 좀 많긴 하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결과적으로 면접을 1시간 40분 동안 보았다. 보통은 면접관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최근 5년 내 업적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첫 회사부터 얘기를 하는 게 신기했다. 또 사실 나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도 있었다. 어느 순간이 되니 면접대의 특징 중 하나인 전 회사 정보 캐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면접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기업 리뷰에서 봤고 면접자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구나 싶었다. 개인적으로는 사무실에 직원이 거의 없는 것과
다양한 포지션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것으로 보아 물갈이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고 MBTI에 대해 물으셨다. 나는 대답을 하였고 업무와 연관성에 대해 물으셨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연관되어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말씀드렸다. MBTI 묻는 면접이 두 번째인데 눈빛과 말투를 보면 이 부분이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노트북에 나의 대답을 다 적어가면서 내 대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체크하시는 것 같았다. 이전 회사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어 그 업체를 보며 내 말이 거짓으로 얘기한다는 듯 말씀을 하셨다. 사실 그 업체가 같은 이름 또 다른 업체가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서 설명을 하였더니 그제서야 오해를 풀었다. 또한 나는 직원들 간에 스몰 토크가 있어야 관계성이나 소속감, 대화 속의 아이디어가 나온다 생각하는 주의이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직원 간의 스몰 토크는 반대하는 입장이셨다. 난 오히려 젊으셔서 지향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으시고 본인의 생각이 확고하셨다. 그렇게 면접 시간이 1시간 40분이나 꽤나 오래 걸렸다. 근데 희한하게 1시간 40분이 지루할 수 있는데 끝날 때쯤 되니 그냥 재밌는 면접이었고 아깝지 않은 면접이라 느껴졌다. 사실 좀 많이 피곤하기는 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토론 형식의 대화라 재밌었고 또 젊지만 대표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였다.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 시간도 시간이고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 대해 시간 순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기억에 남을 면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 연봉을 물으셨는데 조금은 다르게 물으셨다. 3개월 뒤 얼마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셨다. 순간 약간 2초 정도 당황하였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이런 업무를 하여 성과와 기대치를 만들어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대표님께서 저는 그런 업무보다 색다른 남들이 안 하는 업무를 원한다고 하셨다. 사실 그런 생각도 일을 하면서 알아가며 새로운 것을 찾는 거지 면접 자리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라고 하면 어렵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암튼 대표님께서는 내가 볼 때 나이스하시고 대화도 잘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아깝지 않은 면접이었다. 그래서 나올 때 오늘 면접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왔다. 내 느낌상 나는 불합격이다. 대표님께서 원하는 인재상은 아닌 것이 느껴졌고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들었다. 마음을 비웠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이 정도로 이뤘다는 것은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신 건 분명한 것 같다. 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면접자로서 프로 면접러이지만 이 대표님은 면접관으로서 프로 면접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다. 불합격한 것이다. 이곳은 채용 공고부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나와 딱 맞는 포지션과 주요 업무, 회사 위치도 적당한 거리여서 마음에 들었다. 복리후생 또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 입장에서 자유로운 연차와 칼퇴근 보장이 마음에 들었다. 물론 식비 지원이면 더 좋겠지만 식비 지원은 없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난 지금까지 식비 지원 회사를 다녀보지 않았기에 크게 나에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었다. 채용 공고상 이 정도면 나에게 훌륭하다. 이력서 지원을 하였고 바로 다음날 저녁 7시에 면접 제안 연락이 왔다. 이번에 구직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업무 시간 외에 면접 제안 연락이 받아본 적이 없다. 물론 예전에는 저녁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런데 요즘은 딱 업무 시간에 면접 제안 연락이 온다. 이런 것도 많이 변한 것 같다. 업무 시간 외에 전화 오면 야근이 있는 회사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난 채용 공고에서 칼퇴근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았기에 긍정적으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틀 뒤 면접 일정을 잡았다. 오후 3시 면접이었고 어김없이 난 15분 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벨을 누르는 찰나에 어느 남성분이 오셨다. 아마 화장실 갔다 들어가는 길이신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안녕하세요. 오늘 3시 면접 보기로 한 장재훈입니다. 라고 하였다. 젊으신 분이셨는데 미소를 지으시며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하며 안내를 해주셨다. 그리고 미팅룸으로 안내를 해주셨고 음료수를 주시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 딴 생각이 들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10분 뒤 3시에 연세가 있으신 한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 남성 2분이 들어오셨다.
알고 보니 대표님과 이사님이셨다. 물론 면접관님 자기소개는 없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래왔기에 긍정적으로 지나갔다. 그리고 두 분이서 하나의 이력서 출력물을 중간에 두고 같이 보셨다. 종이 절약 정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그냥 앉아 계시고 이사님께서 이력서를 앞뒤로 넘기며 보고 계셨다. 이력서를 자세히 안 본 티가 났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다만 보통 면접관님들께서 이력서와 함께 펜을 들고 들어오셔서 필요한 부분 기재도 하시는데 펜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만 긍정적으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일 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다. 자기소개 너무 많이 하여 이제 그만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기에 긍정적으로 경력에 빗대어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희한하게 업무적인 질문이 거의 없으셨다. 외부몰 SCM 다룰 줄 아냐 정도인 것 같다. 특별한 업무적인 질문이 없어서 의아하였지만 이력서상 충분히 잘 알 수 있다고 나를 좋게 판단하여 질문을 안 하셨을 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질문이 가족관계, 퇴사 사유, 결혼 유무, 퇴사하고 뭐 했는지, 전 직장 인원수 정도의 질문이었다. 이사님께서는 계속 이력서를 들척이며 질문거리를 찾으시는 것 같았다.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질문인 최근 직장 근속 연수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다. 어김없이 난 3개 직장 중 2개 직장이 임금체불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지켜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다양하게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서 괜찮은 것 같네 라고 말이다. 그런데 면접 보는 동안 몇 번을 혼잣말인 듯 들리게 이런 말씀도 하셨다.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결혼을 안 했어 라고 말이다. 또 요런 경우는 처음이라 뭐지 싶었지만 결혼을 안 하면 오래 일을 안 할까 싶어하는 걱정에서 나오는 말일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넘겼다. 근데 요 부분은 왜 계속 결혼 안 한 부분을 고시웠는지는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하기는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연봉을 물으셨고 나는 직장 연봉보다 아주 조금 올린 연봉을 말씀드렸다. 이 말을 들음과 동시에 내가 말한 희망 연봉에서 100만 원을 깎으셨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이고 3개월 동안 월급의 80%만 지급된다고 하셨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적어도 이번 면접의 긍정 마인드가 순간 깨질 뻔했다. 경력직인데 1개월도 아니고 3개월? 그것도 90%도 아니고 80%? 희망 연봉 내고는 괜찮다. 그런데 채용 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습기간 3개월 80%는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일단은 이 고민은 집에 가서 하면 되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아직 한 발이 더 남아 있었다. 수습 3개월 하고 안 맞으면 자를 수도 있다 라고 하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습 3개월 하고 안 맞으면 자를 하고 본인도 말실수한 걸 느끼고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셨다.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를 이라는 말실수가 내 머릿속에 맴돈다. 이 순간 5만 가지 생각을 할 뻔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말실수할 수 있는 걸 알기에 긍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미팅룸을 나오면서 사무실을 빨리 스캔을 하였다. 어린 친구들이 보였고 전부 남성분들이었다.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전 면접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뭔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말 잘 듣는 사람 뽑으려고 하나 싶기도 하다. 다 괜찮은데 수습 3개월 80%가 자꾸 고민을 하게 한다. 아까 말한 대로 경력직인데 1개월도 아니고 3개월, 그것도 90%도 아니고 80%라는 게 말이다.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을 잠깐 해보았다. 채용 공고에 기재 안 되어 있고 기업 리뷰에도 있을 만한데 없는 거 보니 나한테만 80%라고 말한 건가 싶기도 했다. 물론 설마 이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암튼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합격을 해야 이 고민도 유효한 것 같다. 일주일 안으로 연락을 주기로 하였고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다. 불합격을 하였지만 이 회사는 아쉬움은 없다. 이곳은 온라인 MD 팀장급을 채용하는 공고였다. 다른 공고와 특별히 다를 것은 없었고
회사 정보가 많이 부족한 공고였다. 주요 업무는 무난했고 실무형 팀장을 뽑는 뉘앙스였다. 복지도 나름 괜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집과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공고 내용에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나름 괜찮을 거라 생각하여 이력서 지원을 하였다. 이력서 지원하고 일주일 뒤 면접 제안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휴가 시즌이라고 2주 뒤 면접을 보자고 하여 일정을 잡았다. 예전에는 무조건 면접 제안을 전화 연락을 주셨는데 요즘은 전화 없이 문자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편한 것 같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력서 지원 후 3주 만에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은 오후 2시였다. 당일 오전 11시쯤 늦지 마시고 방문 부탁드린다고 체크 문자가 왔고 늦지 않게 방문하겠다고 답장을 드렸다. 보통 면접 당일 참석 여부 체크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있다. 그런데 늦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니 약속에 되게 민감한 대표님이실 거라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평소 15분 전 도착보다 더 빨리 준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하필 이날 비가 많이 내려 생각보다 더 빨리 출발하였다. 내심 오전에 늦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기에 신경 써서 일찍 왔다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거라 생각하였다. 막상 건물 앞에 도착하니 1시 30분이었다.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실례라 생각 들었고 1층 로비에서 10분 정도 있다 40분쯤 면접 회사에 도착하였다. 벨을 눌렀고 어느 여성분이 나오셔서 면접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안으로 들어와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남자분께 안내를 해주셨다. 바깥 사무실에 일반 직원처럼 앉아 계신 걸로 보아 대표님은 아니시고 면접 주셨던 실장님이신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벌써 오셨어요? 대표님이 아직 안 오셨고 2시까지 들어오신다고 하시니 밖에 어디 가 있으시고 전화하면 오시면 됩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하였다. 미팅룸이나 내부 어느 공간에서 기다리시라고 하는데 나가 있으라고 하시니 당황하였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미팅룸이 없어도 의자라도 내어주며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경우였다. 그래서 1층 로비 의자에 15분 정도 앉아 있었다. 사실 이때 문자 드리고 그냥 갈까 싶은 생각도 하였다. 늦지 말라 해서 일찍 갔고 사무실에 직원 3명에 의자도 많이 비어 있었다. 암튼 2시 정각에 전화가 왔고 오시면 된다고 하셨다. 다시 사무실로 갔고 안내를 받아 대표실로 들어갔다. 대표님과 어느 여자분 그리고 아까 그 실장님까지 3분이 계셨고 나는 자리에 앉아 면접을 보았다. 물론 면접관님들 본인 소개는 없으셨다. 실장님께서 면접 진행을 하셨고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였다. 그리고 현재 상황과 나의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 주셨다. 온라인 팀을 꾸려 나가시길 바라셨고 팀원은 없다고 하셨다. 원팀으로 온라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냐고 물으셨다.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고 완전 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부담을 주셨다. 그렇다고 특별한 아이템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어떤 상품을 가져와도 성공시킬 수 있냐를 반복적으로 물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충원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다라고 하시며 혼자 해내야 한다고 하셨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일단 어떻게 하여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매출을 내기 위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를 말씀드렸다. 이 과정에서 광고비, 마케팅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비용 지출을 탐탁지 않아 하셨다. 온라인을 시작하려고 하는 회사이고 온라인 시장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으셨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면접을 보며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혼자 해야 하며 추가 인원은 곤란하다. 지금 있는 인원도 각자 할 일이 있기에 도와줄 수 없다. 마케팅비 쓰기 어렵다. 혼자 다 하여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의 연속이었다. 현실적인 고민이 되긴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나름 긍정의 뉘앙스를 보냈다. 하나 특이한 점은 실장님이 굉장히 극존칭을 사용하셨다. 나보고 선생님, 사장님 이런 호칭을 붙이셔서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예의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기도 하였다. 대표님께서는 실장님보다 젊으신데 피곤한 모습과 무표정이셔서 좀 무서운 분 같았다. 마지막에 이제 그만하시죠 하며 인사 없이 먼저 일어나시는 모습이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이번 면접은 시작 전과 끝점이 많이 아쉬운 면접인 것 같다. 이 회사 공고도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오는 것 보면 쉽게 채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면접 내용을 보면 경력자여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 암튼 희망 연봉을 물으셨고 나는 대답하였다. 희망 연봉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 언제 출근 가능한지를 물으시지 않아서 불합격하겠구나 싶었다. 내 경험상 출근 가능일을 묻지 않으면 100% 불합격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문자는 오지 않았다. 이곳은 불합격이다. 이곳은 직접 이력서 지원한 것이 아닌 채용 사이트를 통해 역으로 포지션 제안이 온 회사다. 포지션 제안 내용은 MD 포지션이며 기존 채널 운영과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채널 확장이었다. 작성해 놓은 이력서의 경험이 해당 포지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한다고 하셨고 추가로 원하시는 대우를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다고 하셨다. 회사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대우도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하니 솔깃하였다. 어쨌든 면접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면접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수락을 하였다. 면접 전 회사 정보를 찾아보았고 업력도 20년이 넘고 매출도 꽤나 잘 나오는 회사였다. 다만 기업 리뷰는 1점대로 그리 좋지 않았다. 예전에는 기업 리뷰를 좀 많이 신경 썼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숫자적인 점수는 1점대여도 상관없지만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한다. 충분히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면 크게 상관없다. 다만 대표가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는 곳은 가고 싶지 않다. 암튼 2시 면접이었고 1시 45분까지 도착하였다. 문 앞에 도착하여 전화를 드렸고 제안 주신 차장님께서 나오셨다. 미팅룸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다. 물 한 잔을 주시며 스몰 토크로 긴장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같이 면접을 본다고 하셨다. 기다리는 동안 차장님께서는 이력서를 충분히 보고 온 느낌이 들었고 본인도 사업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다. 계속 미소를 지으시며 대화를 걸어주셔서 긴장도 풀리고 감사했다. 10분 정도 지나고 2시에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시는 본부장님께서 들어오셨다. 노트북을 들고 오셨으며 본격적으로 면접을 보았다. 이 회사는 면접관 분들이 명함을 주셔서 상당히 첫인상이 좋았다. 어김없이 자기소개를 시키셔서 간략하게 경력에 빗대어 말씀드렸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우리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고 지원했냐라고 하셨다. 역제안이 와서 면접 보러 온 건데 순간 벙쪄서 차장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말실수인 건지 아님 소통이 안 된 건지 본부장님 표정에서 알 수가 없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면접 전 검색하고 알아본 내용 말씀드렸다. 우리 브랜드 알고 있었냐? 라고 물으셨고 나는 처음 들어본 브랜드라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면접과 같이 퇴사 사유를 물으셨고 더 큰 성장을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최근 직장 근속 연수도 물으셨고 그 순간 옆에 차장님이 껴들으시며 임금체불 2곳 이력서에 적혀 있다고 나 대신 대답을 해주셨다. 그리고 공고의 사업 확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매출 확대에 대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차장님과 내가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입점몰 관리를 하는 것이다. 크게 봤을 때 어려울 것 없이 보였고 물론 디테일하게 기획하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았다. 차장님도 이곳에서 연차도 있으신 것 같고 함께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았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업무에 대해 어떻게 잘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다. 나는 이전 회사들에서 인플루언서와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을 어필했다. 새롭게 뚫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정과 연결고리를 알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차장님께서 미소 지으며 너무 좋다고 리액션을 해주셨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또 한 번 벙쪄서 차장님을 쳐다보았다. 그냥 드는 생각이 처음부터 미소 한번 짓지 않으시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옆에 차장님은 웃으면서 질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셨다. 느낌상 빨리 같이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았다. 반대로 본부장님께서는 결국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기를 바라신 것 같았다. 실문을 하는 사람의 의견보다 본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다. 꼰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장님과 본부장님이 정말 상반된 표정과 말투였다. 마지막으로 주 1회 물류 지원을 가야 한다고 하셨다. 온라인 MD 하면서 물류 지원은 많이 해봤기에 알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연봉을 물으셨다. 처음 나에게 제안온 메시지에 원하시는 대우를 최대한 맞춰드린다고 하였다. 그래도 최종 합격이 어렵기에 내가 생각하는 희망 연봉 그대로 말씀드릴까 했었다. 회사 정보나 기업 일부에서 보면 연봉을 타사 대비 높게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먼저 제안 오고 맞춰드린다고 하여 내 희망 연봉에 100만 원을 더 올려 불렀고 회사 내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별 리액션은 없으셨고 본부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식비 포함 이 금액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벙찐과 함께 나는 이분과 같이 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채용 공고에 이 회사는 명확하게 눈에 띄게 이미지 작업하여 복리후생에 중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다. 기업 리뷰를 보아도 중식 제공이 장점이라고 기대되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식비 포함 연봉이라고 말을 하니 뭐지 싶었다. 갑자기 면접자인 내가 한순간에 회사 복지를 바꿔버렸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을 조금 하였다. 뽑을 생각 없어서 그냥 막 얘기하신 건가 싶었다. 일단 난 본부장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되묻지 않았다. 민망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았고 불합격이기에 그렇게 막말했다 생각이 들었다. 옆에 있던 차장님도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다. 면접 내내 차장님의 미소와 질문 등 너무 감사했다. 반대로 본부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 아마 그냥 내가 상상한 건데 차장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고 같이 할 직원이 필요한데 본부장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았다. 이렇게 여러 번 면접을 보아왔던 것 같았다. 암튼 나는 불합격을 예상했고 끝내 문자는 오지 않았다. 결국 난 불합격을 하였다.